안녕하세요. 건프로TV입니다. 올해 위탁 판매 구매 대행, 특히나 중국 구매 대행 이슈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알리아 테무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온라인 셀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2024년도 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한 해가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월 구매 건수가 쿠팡이 1위고 알리가 2위, 3위가 11번가, 4위가 테무. 엄청 단기간에 마켓쉐어를 알리랑 테무가 하고 있습니다. 셀러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지마켓, 쿠팡 약간의 리스크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알리아 테무가 무서운 이유는 해외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제가 알리깡 테무깡이라는 얘기가 왜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받더라도 조금만 받아요. 바다 건너오는 제품들이 배송비가 무료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1,000원짜리 사도 무료 배송이 있을 정도고요. 대개 10,000원 정도 사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주문량이 워낙 많으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잔뜩 실어서 오잖아요. 바다 건너서 오는 물류 비용이 저렴해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들어가는 택배비인데 두 가지 전략을 쓰거든요. 국내 택배사 대한통운을 활용해서 굉장히 저가로 찍어내는 방법. 정말 싸게 하면 2,500원인데 그걸 더 싸게 늘려서 물량을 많이 주는 대신 가격을 늘려서 한다거나, 이번에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던진다 했잖아요. 더 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택배사들이 쿠팡을 단독으로 물류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걸 확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운명 겨자먹기라고 알미 테무의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국내의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예요. 중국이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은 경기 침체로 재고 물품이 잔뜩 쌓여있는 부분인 상태인데 저가 물건을 털어내는 유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출을 하면서 재고를 달러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다이소를 수출하는 효과인데요. 저는 중국이 유통시장을 먹고 이미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사업을 알리페이 등을 진행하는 거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1차는 지금이 많은 셀러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고요. 프로님들 혹은 셀러님들이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개인 브랜드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국가 혹은 거대한 플랫폼들입니다. 아마 올해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과 살아남지 못하는 분들로 확실하게 양분화될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직장으로 가던가 다른 업종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살아남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이 영상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 마지막에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셀러분들이 그냥 제대로 알고 버티면은 돈을 버는 시장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장이고요. 인스타, 틱톡 하시는 분들이 다들 몇 번씩 테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실제로 어플까지 다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q10도 있는데, 다른 알리나 테무가 중국 직구라면은 q10은 다른 아시아, 유럽에서 직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라쿠텐 q10 해가지고 q10도 일본 거라고 생각이 했는데 q10이 실제로 일본 거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마켓 창업하신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2008년도에 창립해서 회사가 그 q10입니다. 이게 q10이 국내 진출을 점차 늘리려고 하는 게 작년 인터파크 지분의 100% 지금 저희가 q10에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직구가 커지는 직구 시장을 토대로 한국의 온라인 커머스, 네이버, 쿠팡 이 두 개 강자로 있는 시장에서 한번 뛰어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1년에 이커머스가 200조고 더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대기업 플랫폼들이 각광하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해외에 생산되는 것들이 떼어서 팔던 사업자들, 중국 구매 대행 이득을 보는 플랫폼들이 대신 가져가고, 그걸 사업하신 분들이 거의 다 사업의 어떤 테마를 잃게 되는 게 현재 포지셔닝 위치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어플들이 올해 더 심하게 소비자를 침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차피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그냥 네이버나 쿠팡에 샀을 뿐인데 판매 채널만 그런 채널을 바꿔가는 거고, 내가 사는 물건들은 똑같고 근데 오히려 가격은 더 싸고 종류가 더 많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변화인 것,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어떤 물건을 대신 소싱해서 마진을 먹던 판매자들이 거의 사망신고나 다름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시장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제 국내에서 국내산 자신의 직접 계획을 해서 브랜딩하는 판매자들, 혹은 직구에 영향받지 않는 카테고리 상품들, 특정 영역치의 제품을 말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카테고리가 심각하게 타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법을 제안드리자면요. 첫 번째, 직구 플랫폼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대들을 피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구 플랫폼들이 가장 잘 쓰는 세대들이 10, 20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1010이 가장 소비 능력이 낮은 세대고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민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에 신기한 우리나라는 없는 거에 관심이 많은 세대니까 직구 플랫폼을 보면은 신세계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다양한, 그래서 알리캉 테무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매출을 더 내고자 얼마나 마진을 내고자 경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상대로 물건을 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 세대를 배제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0, 60 이상이 연령층이 타겟을 하면 그나마 난이도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50, 60 이상의 연령대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어렵고 낯설어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번 자녀분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깨우치게 되면 그때부터 알리캉 테무캉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또 소비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하던 방법을 계속 고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없긴 한데 50, 60 이상의 세대들이 쿠팡을 네이버보다 훨씬 더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50, 60 세대가 유튜브 구독 시간, 시청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대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고 프로세스를 익히잖아요. 그러면은 로열티가 있는 세대이기도 해요. 이 직구라는 거 통관 번호도 넣어야 되고 약간 뭐 여러 가지 웹을 쓰는 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50, 60 세대기 어플로 넘어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한번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의 3040이 50, 60이 되면은 그 습관 그대로 올라가서 그때는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 60 이상이 이런 직구 플랫폼을 잘 안 쓰는 세대를 살만한 아이템들을 타겟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직구가 어려운 아이템 카테고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안 들어온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식품, 건기식, 유아용품 뭐 그런 카테고리가 있겠죠. 이런 카테고리는 대기업이 완전 침투한 그런 큰 시장 카테고리 말고 굉장히 작은 틈새가 존재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 시장을 타겟으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건기시계, 뭐 강아지, 고양이, 여행지가 좀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애견 예묘 시장이 강아지한테 오메가3를 먹고 비타민을 먹인다고 하더거든요. 굉장히 수요층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은 병원에서 수의사들이 그걸 광고해요. 그리고 이쪽 시장이 작기 때문에 대기업들, 큰 기업들이 하나의 아이템을 런칭하고 그 카테고리 진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리소스, 그 비용, 광고 비용을 쓰는데 그만큼 1000억 이상의 매출 볼륨을 가는 그런 시장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한 큰 시장이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1000억이 넘어가지 않는 시장, 하나의 카테고리 진출하는데 뭐 100억 이상을 기대하지 힘들고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시장, 그런 시장이면 아예 안 들어갑니다. 물론 앞으로 큰 시장이라고 하면은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지금 다른 시장들이 더 우선순위인데 굳이 50억, 10억짜리 시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공략해서 브랜딩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만약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카테고리가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회사를 매각하는데 엑시트한다는 전략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브랜딩을 시작하라는 건데요. 위탁 판매, 도매국, 뭐 해외 구매 대행, 소싱 판매는 단순히 물건을 떼어서 파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 거의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2, 3년에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재작년, 작년에 이미 브랜딩으로 넘어와 계시고 지금 이거를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아무래도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왜냐면은 정보가 더 많은데 그 정보를 내가 습득하고 경쟁자가 더 많고 그 시장에 내가 다 이겨야 되고 또 작은 매출을 더 이길 가지고 와서 많은 시장을 쪼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안 하면 됐지, 오프라인,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 박 터지는데 오프라인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은 고정비가 엄청 크고 확장성이 엄청 낮고 본질 강화가 엄청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단 코로나 때부터 대부분의 판매가 온라인으로 넘어왔고 이미 습관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 넘어가는 게 요식업이잖아요. 근데 이 요식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가게를 가서 12시간 이상 매달리는 경우도 많고 먹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모바일 주문 처리로 매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해서 먹잖아요. 결국 온라인 판매에서 쿠팡 그리고 오프라인 요식업에서 배민 같은 어플이 대부분 수수료 광고비를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마진폭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쉬운 것들은 대부분 2022년, 2023년 이전에 거의 다 소화가 됐고 지금은 진정성,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브랜드를 배우고 브랜드를 부딪히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아마 금리도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로 다시 경기가 풀리면은 이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가몰입됩니다. 어떤 해보다 온라인 이커머스 경쟁이 잔인하게 치열하게 펼쳐질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국내의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저렴하다. 두 번째가 빨리 온다. 오프라인보다 저렴한데 집 앞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무겁게 들어 옮길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안 들어가고요. 주차를 할 시간도 필요 없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평일에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침대에서, TV 보다가 쿠팡으로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리야, 테무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 앞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마도 너무 커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가졌던 장점보다 알리테무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국내의 쿠팡만 물류센터를 확보하기에 어렵겠지만은 중국 기업의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을 밀어내는데 중국이 온라인 쇼핑몰을 장악한다면은 돈은 어디선가 누군가한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류센터를 지으면은 알리가 다음날 새벽 배송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 국내 택배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쿠팡은 이미 적이 되게 많아요. 뭐 네이버, 넷플릭스, 이마트, 배달의 민족, CJ, 대한통운, CJ제일재단, LG생활공단 다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데 알리 입장에서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이들은 하나씩 포섭해 간다면은 쿠팡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CJ제일장이 햇반을 쿠팡에서 납품을 안 하는 대신에 알리에 납품을 합니다. 적이 많다는 점은 언제든지 이 경쟁 시장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중국의 제조사가 직접 한국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보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가장 저렴하고요. 쿠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셀러들이 파는 물건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인식하고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다이소 방식을 찾아와야 될 거예요. 다이소는 알리와 테무를 경쟁해서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를 접수하면서 이사로 공산당 간부를 넣었습니다. 황범주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고 있어요. 시인도 공산당이 연관이 있다고 미국 하원의원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갑자기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한국과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중국이 다른 업종으로 보조금을 투여하면서 가계 전쟁을 펼치고 있고 해외 토목, 소송 기업들을 부사시킨 다음 시장을 장악하는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특히 유통은 마진이 적기 때문에 가격 전쟁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쿠팡이 밀린 반감을 가진 기업들이 많고 이들을 알리테무에 가담하고 있고 고객 3천만 명을 보유한 쿠팡도 이 정도인데 네이버, 토종, 이커머스 기업은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셀러분들은 굉장히 엄청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알리의 공격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마트랑 11번가는 벌써 희망퇴조를 받고 있고 신세계는 망했어요. 국가 전면에 나서야 지금 자국의 유통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 유통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유통이라는 거 단순히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유통업자가 달려있고 국내 대형 업체들이 다 고용 창출을 하고 있어요. 이 업종에서 고용 효과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1인 기업들도 어마무시합니다. 만약 이게 외국계로 확 쓸려간다면은 국내 경기 침체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들은 국가가 잘 도와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중국은 핀테크를 가져올 거예요. 나중에 알리페이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리페이를 대중화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알리페이를 쓴다는 거는 우리나라 개인정보금융당국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국가에서 어떤 규제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저희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온라인 창업에 대한 수익화 세미나 모임을 진행합니다.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 항상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온라인 창업에 대한 세미나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여러 가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선택이 세 가지, 본질과 강화되냐, 확장성이 있냐, 승자의 함정이 빠지지 않는 사업이냐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